어제 뭐 보셨어요? JTBC 뭉쳐야 찬다, 뭉쳐야 쏜다, 이른바 뭉찬 시리즈를 이어온 제작진이 드디어 여성팀을 결성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마녀체력 농구부 여성들이 농구를 합니다. 마녀체력은 이영미 작가의 책 제목인데요. 저질체력의 출판 편집자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실제 이야기라고 하죠. 이영미 작가는 미생 4권, 드라마로는 8회에 해당되지 싶은데 대사 하나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 장그래의 바둑 스승이 장그래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바둑에서 승리를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면 예민해지고 짜증스럽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매사에 부정적이 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녀체력 농구부는 승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기보다는 체력 증진, 즉 생활체육 개념의 프로그램인 거죠. 마녀체력 농구부, 이 프로그램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 프로그램을 기대하게 된 것이 고수희 씨하고 옥자연 씨 때문이에요. 옥자연 씨는 지난해 가을 라디오스타 735화에 출연했을 때 워낙 남다른 화법이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반했었어요. 다시 예능에서 한번 봤으면 했는데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반가울 수밖에요. 그리고 고수희 씨는 TVN 섬총사에 김희선 씨 초대로 나온 적이 있는데 아주 색다른 매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김희선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오랜만에 가지치기를 좀 해볼게요. 여성 스포츠 예능에서 이 최고의 명장면은 뭐다? 아마 KBS 출발 드림팀, 여성 드림팀 편일 거예요. 1999년 6월 27일 방송, 이영자, 이소라, 엄정화, 고 최진실 씨, 그리고 김희선 씨가 팀을 이뤄서 대학생들과 대결을 펼쳤었죠. 김희선 씨가 스프링보드 높이뛰기에서 대활약을 해서 화제 만발이었는데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나요? 왜 그 이후에 여성 스포츠 예능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채널 노는 언니들을 필두로 SBS 골 때리는 그녀들, 그리고 이번 마녀체력 농구부까지 이렇게 여성 스포츠 예능이 제작되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마녀체력 농구부는 화요일 저녁 9시에 방송되는데요. 이 시간이 바로 제가 노는 언니를 보는 시간인 거예요. 노는 언니는 8시 50분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는 언니를 틀어 놓은 채 채널을 9시에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마침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스키 점프 박규림 선수가 점프하는 장면을 보여주려는 순간이었어요. 이처럼 예능에서 스키 점프를 세세히 소개한 거 아마 처음일 겁니다. 망설이던 끝에 제가 채널을 JTBC로 돌렸는데요. 첫 화를 뭉쳐야 찬다 시즌2 오프닝이 진행됐던 장소죠. 이 부암동 석파정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진행자 정영돈 씨, 그리고 코치 현주엽 씨가 옥신각신 하다가 감독 문경은 씨가 오고 또 이러쿵 저러쿵 송은희 씨가 도착할 때까지 세 사람의 말장난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하실 분들은 한 10분 정도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현주엽 씨하고 정영돈 씨까지는 모르겠는데 감독 문경은 씨는 진짜 뭉손 시즌2로 알고 왔더라고요. 석파정에서 진행한 이유가 뭉손2로 믿어 의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남자 핸드볼의 윤경신 씨를 비롯해서 어떤 멤버로 팀을 짤 것인가 한참 궁리를 하고 왔다가 송은희 씨가 도착하고 이어서 장도연 씨까지 멤버라고 하니까 반신반의 당황스러워 할 밖에요. 만약 알고 왔으면서도 모르는 척 한 거라면 명연기자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장으로 하는 건데 키가 작아서 어째, 몸이 약해 보이는데 어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왜 여성이 멤버라고 하니까 그렇게 불만스러워 하느냐,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태도 논란이 일었는데요. 문경은 씨가 중간에 정신을 차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감정을 수습했어야 오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연습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 뭐 무례하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점은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아마 여기서 제가 현주엽 씨의 먹방을 봤다면 뭐 기대를 했거나 말거나 바로 아웃 채널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2화까지 진행되는 동안 먹방은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를 먹었다면 그 버스로 이동할 때 그 별씨가 나눠준 왕꿈틀이 그거 먹었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여성이 농구를 하는데 왜 굳이 감코진이 남성이어야 하는가 또 다른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제작진이라면 과연 감독으로 누구를 섭외할 것인가 딱히 떠오르는 인물, 적당한 인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예능인 만큼 뭐 화제성이나 시청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적절한 인물이 없잖아요. 배구의 그 한유미 씨 정도의 인지도, 예능감을 겸비한 인물, 농구계에 누가 있을까요? 한유미 씨도 노는 언니를 통해서 발군의 예능감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사실 김연경 선수가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여러 예능에 한유미 씨를 끌어내면서 존재감을 실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쌓여서 지금의 한유미 씨가 만들어진 거죠. 그와 달리 여자 농구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지난해 가을에 노는 언니에서 농구를 다뤘을 때 전주원 국가대표 감독과 김은혜, 강희슬, 김단비 선수가 출연했었는데 여자 농구를 이처럼 직접적으로 예능에서 다룬 것은 그때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한유미 씨와 김은혜 씨가 노는 언니로 본격적인 예능 출발선은 같지만 김은혜 씨는 출산으로 공백이 또 생겼었죠. 짐작컨대 제작진도 이런 지적을 예상하고 고민을 좀 했지 싶은데 대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독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코치만큼은 수소문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여성 인재를 하나 발굴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 탁구 예능 TVN 올탁구나는 서효원 선수를 코치로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줘야 성장이 이루어지죠. 성장, 바로 스포츠 예능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성장인데요. 제가 고수희 씨하고 옥자연 씨 때문에 기대를 했다고 했는데 이 뚜껑이 열리고 보니 역시나 이 두 분이 돋보이더라고요. 아직 첫 발에 불과하지만 고수희 씨하고 옥자연 씨가 에이스로 등극했습니다. 이 두 분 첫 게임 시작과 끝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이에 벌써 발전한 거예요. 보통 이제 예능은 예능신이 강림을 해줘야 잘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짤방이 돌던데 그 고수희 씨가 오프닝 때 자리에 앉아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제야 옥자연 씨를 발견하고 정색을 하면서 자연아 하고 놀라는 장면, 그리고 2화에 초등학생 팀과의 연습 경기 때 바라고 바라던 첫 골이 고수희 씨에게서 나왔죠. 그리고 또 이어서 깔끔한 송은희 씨의 득점, 이렇게 세 차례 예능신이 왔습니다. 좀 더 나와줘야 합니다. 경기 룰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모이자마자 바로 연습 경기를 치른 거여서 대단한 플레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는데 37대 4로 대패를 하긴 했으나 예상보다는 잘하지 않았나요? 근성이 엿보였고 그리고 상대편 어린 선수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고수희 씨가 1학년 어린 학생의 골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자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장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새아이 엄마인 별씨, TVN 엄마는 아이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지 싶어요. 이분에게는 한동안 활동이 없었던 발라드 가수가 댄스 가수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한 차례 극복해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마녀체력 농구부까지 연예인들이 많이들 하는 관찰 카메라 형식의, 그러니까 설정이 가미된 가족 예능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자신만을 위한 도전이라서 별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송은희 씨는 그 과격한 셀럽파이브 활동을 완주했고 또 이번에 득점으로 연결한 클린슛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대활약이 예고되는 멤버입니다. 대들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니제이 씨는 8년간 유지해온 손톱을 농구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잘랐어요. 그것도 네일숍에 가서 다듬으면서 자른 것이 아니라 당일에 손톱깎이로 직접 잘랐는데요. 이 근성과 자세를 겸비했을 테니 이분 역시 성장이 기대되는 멤버죠. 그리고 시청률의 여왕이라는 연기자 임수양 씨, 추리 예능 SBS 미추리 때 보면 재치도 있고 순발력도 있었는데 체력을 요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자세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도연 씨가 있죠. 솔직히 장도연 씨는 이번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줄지 짐작을 하지 못하겠어요. 장도연 씨가 지금까지 악착 같은 면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예능에서 불꽃 튀는 토크 전쟁이 벌어지면 오히려 이 주춤해서 뒤로 빠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리액션은 이분은 또 시켜도 못해요. 설정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걸요? 그러나 장도연 씨에게 마녀체력 농구부는 예능인으로서는 물론이고 장도연 씨 인생이 있어서도 아마 변곡점이 되지 싶어요. 마지막으로 SBS 전 아나운서 박선영 씨, 요 몇 년 사이에 프리를 선언하고 나온 아나운서들 중에서 순조로이 예능 프로그램에 안착한 경우는 김소영 씨, 그리고 이혜성 씨, 그리고 박선영 씨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맞지를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김소영 씨는 남편에, 이혜성 씨는 전 남자친구의 이름 덕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박선영 씨의 경우 MBC 아무튼 출근, 채널S, 신과 함께 등 안정적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해서 출발이 매끄럽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SM/CNC 소속이더라고요. 지난해에 MBC 연예의 대상에서 여자 MC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 자사 아나운서실에 여성 아나운서가 20명이나 되는데 퇴사한 타 방송사 아나운서에게 프로그램을 맡기고 연말에 상까지 수여한 MBC.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아니 됩니다. 제가 2018년에 한국방송대상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박선영 씨가 아나운서상을 수상했어요. 당시 제가 던진 한 표의 가치를 박선영 씨가 이번에 증명해 보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대되는 건 여자 멤버들 사이에 남자 출연자 3사람의 변화입니다. 첫 화에 의도치 않게 이 세 분이 이미지를 구기고 말았지만 이분이 변화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화를 보면 이미 살짝 조짐이 엿보이죠. 기억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의 성패는 이 세 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